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랠리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주역은 화이자의 백신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다, 이렇게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온 백신. 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크게 폭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쇼핑 기대감 쑥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연말에는 일단 쇼핑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의 광군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 경기 부양책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저평가되었다, 역대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건설주들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불황의 국면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자, 건설주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11월 달 들어서게 되면서 일단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다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넘어서게 되면서 신고가의 상승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요즘에 이렇게 좋아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공포감에 떨어서 주식을 팔아버렸다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이러한 국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동성 또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제 느껴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경험이죠. 네. 자, 그 좋은 경험들 이제 잘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가 장중에는 뭐 4% 넘게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이제 살짝 들어가서 3.52%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1%대 하락 마감인데요. 이게 이제 장 초반에는 같이 폭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나스닥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이런 그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금의 이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게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런 수혜주들의 뭐 폭락세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관련한 종목군들에서 자금들이 경기 회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우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 머니 무브,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화이자발 백신,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약업체인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 지금 이 사실은 증시가 폭등한 이유는 바이든에 대한 효과에다가 더해가지고 레이스를 땡겨준 게 이제 화이자의 백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위험자산 가격도 올라가게 됐고,
그 WTI 같은 경우 그죠? 원유 가격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자금들, 그러니까 뭐 숨어있던 자금들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이든과 관련된 소식들은 워낙 많이 전해드렸고 사상 뭐 이렇게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가 전달이 될 테니까 오늘은 백신에 대한 이야기로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 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19의 그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내보였다. 지금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상 최단 기간에 개발이 되는 백신이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이번 달 안에 지금 FDA 긴급 승인이 나올 것이다 얘기가 있고요. 일단은 우선 생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 90%의 예방률이라는 것은요. 뭐 100%도 아닌데 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홍역 있죠. 홍역 예방 주사 맞잖아요. 아기 때. 네, 홍역. 요즘에 옛날에는 다 앓고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홍역 주사 맞고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앓지를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 홍역 그 예방 주사의 예방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아버리게 되면 홍역과 같은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뭐 오더라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증상이 없어 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에 홍역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물론 홍역을 앓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듯 안 그런 듯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수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방률이라면은요 상당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코로나 종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뭐, 네,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될 테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안전자산의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들, 또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들을 가다 보면 안전자산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뭐 이제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채권의 가격, 그 금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확정 금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뭐 10% 주겠다, 뭐 20% 주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금리가 더 올라가 보인다는 것은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가야지만이 채권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즉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채,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형태는
다른 의미로 이제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채권 금리가 높은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갑자기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렇게 그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금값도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분 금이 현재 5%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값도 내려가고 있다. 뭐 이게 보통 그냥 기본적인 안전자산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투자자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식, 네, 이쪽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종목들 간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은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상회의 관련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언택트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해서 성장했었던 기업들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의 폭락세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 내렸다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이끌어낸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주가 상승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자금이 이제 다우지수로 이동하게 되면서 뭐 항공주라든지, 네,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여행주 뭐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당연히 정상화가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기 회복과,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물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당시에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있었던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그 종목들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뭐 빠르면 어떻고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이런 그 상승 흐름에 올라타시는 그런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 쇼핑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쑥 커지고 있다. 네. 유통주들도 반등 속도를 더 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채롭게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딱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런 네, 쇼핑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경기부양책, 이 경기부양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제 소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 경기의 어떤 상승,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은 소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소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이 쇼핑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연말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쇼핑 시즌이 확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 쇼핑 시즌에서 많이 결정이 좀 되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뭔가 이벤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 또 이번에 쇼핑은 뭐 재고라든지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죠. 이번에 광고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쇼핑 이벤트들이 나올 텐데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화장품 회사의 어떤 주가라든지 또는 뭐 쇼핑, 옷, 그런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같은 거 보면은요, 조금씩 이 시점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면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 그 다음에 판매가 줄어들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여행주, 항공주들은 뭐 직격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부담이 좀 커졌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만 하더라도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뭐 등등 쇼핑 행사 시즌에서 뭐 어쨌든 팔리긴 팔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종식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그 지원금들에 대한 기대감, 좀 이렇게 연말이면 또 들뜨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장성이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의 어떤 포인트들이 정상화되는 것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을 쳐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판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놓게 되면 정상화 됐을 때, 정상화까지 가는 동안에 그 시세 차익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정상화 이후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또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안 좋을 때, 네, 안 좋아 보일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기사라 안에서는요, 그 뭐 인터넷, 게임, 헬스케어 이런 경기 방어 언택트 쪽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이런 민감 언택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철강, 은행 뭐 이런 지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만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도 저평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저평가죠. 사실은 다 저평가인데 건설주들은 특히 더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도 뭐 코로나지만은 부동산 규제가 역대급으로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건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그 주택 전망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상황들을 뭐 코로나와 연결해서 하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주택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의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 뭐 실적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뭐 분양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 뭐 경기도 수도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국내 그 부동산 경기에 어떤 기대치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약간 해외 쪽, 네, 또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분양사업에 나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플랜트 이런 쪽, 즉 국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해외 인프라까지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지금 현재 이제 대형 건설자들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PBR이 0.5배, 지금 뭐 이게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이 경기가 회복세를 타게 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뭐 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서 그 건설주들의 투자하기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받게 되고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그 돈을 주식 투자로 또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가장 큰 저평가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의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기업
그 주력 사업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과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을 같이 해줘야 돼요. 해외 쪽 플랜트라든지 또는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해외 쪽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국내 인프라 투자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택에만 목을 매달고 있으면은 절대로 건설주들에게서 큰 수익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단기적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세는 경기 회복, 네,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주들은 이런 토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랜트, 이런 건축보다도 뭐라고 건설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로 건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사들 좋긴 좋으나, 네,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네, 요즘에는 뭐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소식만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대선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었다. 나쁜 소식이 없다. 이것이, 네, 미국 증시의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연말 랠리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네,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중국 광군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뭐 기가 막힌, 네, 그런 쇼핑 이벤트들이 대규모로 터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싸게 좀 많이 사실 수 있으면 많이들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건설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이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목 뭐 하여튼 이런 쪽에 그 뭐 플랜트 이런 쪽에 무언가 사업적인 영역을 걸치고 있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건설주들에 대한 포지션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력 사업군의 그 사업 비중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이야기. 네.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주식은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또는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이다. 네. 그때가 싸게 살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에, 1-2주 전에 느꼈었던 감정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그때가 정말 싸게 살 때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죠? 자, 이 감정, 이 생각들을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잘 간직해 두세요. 시장은 항상 반복되거든요. 계속 지금은 상승 랠리에 따라서 뭐 계속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좋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 이후에는 또 조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그러면 그때 경험을 꺼내 가지고 소중하게 또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모두 여러분들이 잘 갈무리 하셔가지고 내 걸로 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